2026년 4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경북 낙동 강변마을.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그 마을에 78세 박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00평. 젊은 날 등뼈가 휘도록 일해서 장만한 땅.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평생 팔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낯선 차 한 대가 논두렁 앞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 농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년 전부터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논에 들어가지 못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농기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농지 갖고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이 시골에 논밭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씨 할아버지가 처음 그 논을 장만한 건 1987년이었습니다. 39살. 그의 여름 끝자락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 석자가 찍힌 걸 보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소리 없이. 할아버지 아버지도 소장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소장농이었습니다. 3대가 남의 논에서 일했습니다. 3대가 남의 땅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대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생긴 겁니다. 4,000평. 그날 밤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논은 절대 안 판다. 죽어도 안 판다. 우리 아들한테 물려준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일 모내기나 걱정하세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씩 했습니다. 낙동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39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구로 나갔습니다. 둘째는 서울에 있습니다. 막내는 부산에 삽니다. 세 아들 모두 농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할아버지 무릎은 5년 전부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듭니다. 논두렁을 걷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논에 들어가지 못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농기구는 논 한편에 그냥 쌓아뒀습니다. 경운기, 이양기, 예초기. 창고 하나 따로 지을 돈도 없어서 그냥 논에 천막을 씌워뒀습니다. 풀은 해마다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딱 이렇습니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인의 평균 나이 67.4세입니다. 농업인 10명 중 5명이 65세 이상입니다. 1970년대에는 농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4%입니다. 반세기 만에 농촌이 텅 비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은 늙었고 땅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잔이 아깝습니다. 평생 일군 땅인데, 아내와 함께 모내기 하던 땅인데 그냥 갖고 있자니 관리가 안 됩니다. 몸이 안 되니까요. 자식한테 주자니 자식도 농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해마다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두는 게 사실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김씨 할머니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몰랐습니다. 2026년 5월이 되기 전까지는요.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겠다고. 전수조사. 이 두 글자가 왜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표본조사가 아닙니다. 운 좋으면 넘어가는 조사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 187만 헥타르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봤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부족해서 사실상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드론이 뜹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이 농지 상태를 판별합니다. 논인데 풀만 자라 있으면 표시가 납니다. 논인데 창고가 들어서 있으면 표시가 납니다. 논인데 차가 세워져 있으면 표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현장에 옵니다. 박씨 할아버지 논두렁에 그 직원이 나타난 것처럼 농지법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창고로 쓰면 안 됩니다.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묵혀둬도 안 됩니다. 농지는 농사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얼마나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지 불법 이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수만 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적발된 것만 그렇습니다. 적발 안 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제대로 안 쓸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그냥 벌금이 아닙니다. 매년 부과합니다. 시정할 때까지 매년 계속 나옵니다. 박씨 할아버지 경우를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논 4,000평.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수백만 원입니다. 한 번만 내고 끝이 아닙니다. 창고를 치우지 않으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나옵니다. 5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옆집 김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세. 10년 전에 딸한테 논을 증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한테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주말에도 내려오기 힘듭니다. 농사는커녕 논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이 딸은 비농업인입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물려준 땅이 딸한테는 법적 문제가 된 겁니다. 할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 내 농지가 지금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습니까? 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셋, 농지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땅을 직접 본 게 1년이 넘었습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내 농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직접 가보십시오. 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풀만 자라 있습니까? 창고가 들어서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직접 가기 힘드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야, 이번 주말에 논 한번 가봐라. 그게 시작입니다. 모르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직접 못 짓더라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변 농업인에게 임대를 주면 됩니다. 마을에 아직 농사 짓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논을 빌려주십시오. 임대료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땅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에 위탁 경영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됩니다. 세 번째, 처분을 고려하신다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 말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팔기 싫다. 죽어도 못 판다. 그 마음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도 못 짓고 임대도 어렵고 자녀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과 조사 후에 정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조사 전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조사 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농지를 처분할 때 세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게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박씨 할아버지처럼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셨던 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라면 이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받는 자녀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한 번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귀농한 아들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김씨. 아버지가 충남에 논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자 아들이 직접 내려가서 아버지 농지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려고 서류를 떼다 보니 아버지 농지 일부가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통보서가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읽지를 못하셨던 겁니다. 눈이 안 좋아서 2년만 일찍 하셨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드린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내 농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 농사를 못 짓는다면 임대나 위탁 경영으로 합법적 상태를 만드십시오. 셋,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조사 전인 지금 움직이십시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군청 직원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4,000평. 새벽빛 속에서 풀만 무성하게 자란 논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왜요 아버지? 논 얘기 좀 해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주말 아침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논두렁에 섰습니다. 4,000평.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농사는 못 짓고 이대로 두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논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네. 내가 처음 여기서 모내기 하던 날 있잖아. 네 엄마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고 왔어. 우리 둘이 논두렁에 앉아서 같이 먹었지.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 전이야. 낙동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풀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이고 오던 아내의 발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던 젊은 날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던 그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팔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평생 지켜온 땅이 벌금 고지서 한 장에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결국 움직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농지 현황을 처음으로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4,000평 중 절반은 마을 농업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들 명의로 정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피했습니다. 세금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가슴 졸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아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논두렁에 서서 멀리 낙동강을 바라보던 박씨 할아버지 눈빛이 생각납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4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땅에도 그 세월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 세월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당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닙니다. 김씨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그 몰랐음이 때로는 수백만 원이 되고 때로는 수천만 원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3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내 농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 농사를 못 짓는다면 임대나 위탁 경영으로 합법적 상태를 만드십시오. 셋,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2026년 5월 조사 전인 지금 움직이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농지조사라고 남겨주십시오.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쇼츠 영상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법, 불법 전용 판단 기준, 임대 절차 핵심 정리. 각각 1분 안에 핵심만 담았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쇼츠 영상 먼저 보셔도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상속이냐 증여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3가지 선택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런 거 어디서 알아야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어디서 알아야 합니까?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모릅니다. 마을에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